웃으며 인사했지만 그날부터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죠. 내가 뭘 잘못했나 반성하고 자책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상처받는 관계에서 벗어날 권리는 당신에게 있다고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따뜻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작은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는 당신은 주변에서 보기엔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속은 서서히 마르고 있지 않았나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이용당할까? 왜 자꾸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할 때 이미 마음의 자유를 잃은 것이라고. 그러니 관계에 지쳤다는 건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거리를 넘어가면 친밀함은 집착이 되고 침묵은 오해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되묻습니다. 왜 모든 관계에서 인정받으려 하나요? 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나요? 고요한 아침 볕처럼 조용히 따뜻한 사람은 모두에게 찬사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평온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해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고통은 대개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깨질 때 시작됩니다. 그 기대가 바뀌면 말 한마디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가 차갑게 대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땐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나는 나를 지켰나라고 물어보세요.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손을 뻗지 않아도 진심은 자연스럽게 머문다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거리를 다시 그려볼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거리에서 조금 느리게, 조금 덜 친절하게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는 가까워도 휘둘리지 않고 멀어져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지금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사람은 거울입니다. 내가 웃으면 웃고 내가 다가가면 다가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거울은 비추지 않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땐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러지?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그리고 더 웃고 더 맞추고 더 줄이려 애씁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관계란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서로가 지켜야 할 경계의 예술이라고.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수단이 아니라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면 그 사람은 내 고독을 채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를 목적 그 자체로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의 자유와 무게도 함께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거리도 생기고 기대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어떤 관계는 길어야 지치고 어떤 관계는 짧아야 아름답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관계가 당신 안에서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람을 곁에 두려면 우선 나 자신이 외롭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곧 결핍이고 결핍은 관계를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확인받고 의심하고 집착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강한 관계는 확인이 필요 없는 거리에서 피어납니다. 바람처럼 스치더라도 따뜻했던 말, 눈빛만으로도 느껴졌던 신뢰,
그런 조용한 연결은 결코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자꾸 오해받는 당신, 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깊이를 모두가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모든 관계가 당신을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서운함과 실망 속에서도 나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상대의 말보다 내가 왜 그 말에 아팠는지를 바라보세요. 철학은 언제나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도구였고, 사람 사이의 아픔은 결국 나를 만나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그 고독은 결코 헛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더 단단한 당신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와 가까워졌다는 건 이제 서로의 어둠까지도 마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빛 아래서 웃을 때는 몰랐던 그림자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저 사람이 저런 모습도 있었나?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살짝 닫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은 말없이 단절을 만듭니다. 철학자들은 그 지점을 주목합니다. 고통은 대개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란 각자 자기 기준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라고,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하고 같은 말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법이라고. 그래서 관계란 결국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는 일입니다. 그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어도 존중하며 발을 들이는 태도는 신뢰를 만들죠. 노자의 말처럼 억지로 누군가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물처럼 흐르되 방향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다가갔는데 상대가 마음을 닫는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타이밍의 예술이기도 하니까요. 관계에서 상처받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친절했나?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 했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내 자유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타인의 한마디에 하루를 망치고 무심한 말에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의 평화를 내어줍니다. 그러나 철학은 그 감정의 권리를 다시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감정을 주인처럼 다루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관계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으로 바뀝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갈등과 오해도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피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음의 거리, 지금 얼마나 가까운가요? 혹시 너무 가까워서 내 숨소리조차 잊고 있는 건 아닌가요? 관계가 답답해질 때마다 당신의 숨이 닿는 그 거리만큼 잠시 멀어져 보세요. 철학은 말합니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맑아질 수 있다고. 그 맑음이 언젠가 다시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리라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혼자 있고 싶다. 사람과 얽히는 일이 너무 버겁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큰 실망을 안겨올 때 그 마음은 당신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순간을 은둔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현자들은 늘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칸트는 매일 정해진 산책길을 걸으며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정리했다고 하죠. 사람과의 소통을 줄이고 나와의 대화를 늘리는 것.
그건 회피가 아니라 정비입니다. 어떤 관계는 말없이 쉬어가야 더 오래 갑니다. 말을 거듭할수록 상처가 깊어지고 애써 웃을수록 마음이 식어간다면 그건 잠시 멈추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자만이 진짜 함께 있는 법도 안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건 그 속에서 내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 말을 참았을까? 왜 나는 늘 뒷전일까? 그 수많은 후회와 자책이 몰려들죠. 하지만 철학은 그 시간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떠올리며 자신을 깎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라고. 철학자 에픽누스는 행복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릴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나는 평온한가라고 물어보세요. 관계에서 지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정렬하는 일입니다. 누구와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두와 잘 지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지키면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가입니다. 철학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운 자리가 꼭 나쁜 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보다 더 깊은 자신을 만난다고. 그러니 오늘 사람들 사이에서 지친 당신이 있다면 이 말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 있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라고. 당신의 고요는 결코 공허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고요 끝에서 다시 사람을 만날 용기가 피어난다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어렵다고. 말은 통하는데 마음은 어긋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일로 멀어지게 된다고.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서 있으라고. 기댄다는 건 언젠가 무너지겠다는 말이고, 함께 선다는 건 각자의 중심을 지키면서 연결되겠다는 뜻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우정이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향이 다를 때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기보다 다른 길도 있구나 하고 물러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그 선택이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에게 지쳤을 때 철학은 언제나 자연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굳이 다가오지 않아도 늘 옆에서 불고 있었고 별은 말 없이도 길을 안내합니다. 사람의 언어가 때로 상처가 된다면 말이 없는 세계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산책길, 햇살 드는 창가, 책장 속 오래된 문장 하나, 그런 것들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연습이라고. 사랑도 우정도 이해도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라 자꾸 엇갈리고 부딪히면서 조금씩 다듬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오해와 단절도 삶을 배우는 하나의 연습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자신의 존엄과 중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꿰뚫으려 하기보다 그저 옆에서 함께 머물 줄 아는 것입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부서지고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다시 모으고 자신에게 말을 거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침묵과 두려움까지 조용히 느껴보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조급해집니다.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는 늘 설명해야 할까? 그런 마음들이 겹치면서 관계는 점점 단단해지기보다 불투명해지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해는 기다림이라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반응에 내 감정을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내 통제 밖에 있지만 내 감정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요. 그러니 상대가 무례해도 그 무례에 내가 휘둘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말에 반응하는 순간 내 평정도 함께 내어주게 되니까요. 나는 왜 이런 말에 흔들릴까? 그 질문이 시작입니다. 그 안에는 내 어린 상처가 숨어 있고 내 기대와 두려움이 얽혀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모두 상처받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강하게 해도 그 속엔 아직 다 치유되지 않은 과거가 숨어 있죠. 그래서 어떤 말은 지금 들은 게 아니라 오래전 아픔이 다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계란 바로 그런 복잡한 감정의 겹입니다. 그 겹을 무시하고 다가가면 겉은 가까워도 속은 멀어지고 맙니다. 때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기대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 허전함 때문은 아닐까? 철학은 그 허전함을 먼저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이해할 기회라고. 고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온도를 잘 알고 그 온도를 잘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건강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껏 당신은 다정했기에 상처도 많았을 겁니다. 참았기에 오해도 깊었을 겁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흔들림은 당신이 사람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오늘도 관계에 지쳐 있다면 그 지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단단한 말일지 모릅니다. 괜찮아.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어.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때 비로소 타인의 말에도 오해에도 조금은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지 마라. 이 말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싸늘해집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건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뜻처럼 들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철학자들이 말하는 기대지 말라는 모두를 밀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언제나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의지하지 않고 고립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홀로 서 있으면서도 다치지 않고 사람을 향해 마음을 내미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혹시 좋은 사람이라는 기대에 스스로를 너무 맞추고 있지 않나요? 상대가 실망할까봐, 불편해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가고 싶은 길도 멈추지 않았나요? 그러나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맞춰가는 동안 당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관계는 균형입니다. 나의 중심이 흔들릴 만큼 누군가에게 기댄다면 언젠가 그 무게는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오래 지고 가려면 걸음을 줄이고 호흡을 고르라고. 사람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기 전에 멈추고 상처받기 전에 한 발 물러서야 비로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늘 미세한 조율입니다. 말을 건네는 타이밍, 침묵을 이해하는 여유, 서로 다른 고통을 감싸는 느긋함, 당신이 조율하려 애썼던 그 마음을 누군가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관계란 나의 진심을 상대가 언제나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그 진심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일이라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한 번쯤은 이해하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당신이 멀어진 사람도 굳이 원망하지 마세요. 그 또한 당신이 애써왔던 시간의 일부일 뿐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흐르는 강물 같다고. 잠시 멀어져도 어느 순간 다시 같은 물줄기로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이 쓰인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세요. 그 흐름 끝에서 당신은 결국 다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프고 의지했기에 실망하는 법이죠. 철학자들은 이런 고통을 관계의 통과 의례라 부릅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할수록 한 번쯤은 어긋나고 오해받고 때로는 멀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 없는 관계는 피상적일 수 있다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감정의 마찰을 겪게 된다고요.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왜 나는 늘 같은 이유로 아플까? 그러나 철학은 질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아픔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지금 이 고통이 내게 말해주는 건 무엇인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건 결국 내가 사람을 그만큼 갈망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그 갈망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욕망,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관계에서 비로소 성숙한 거리두기를 배웁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완벽히 맞춰주지 못하고 누구도 당신의 기준에 딱 맞게 반응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평온은 상대가 아닌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그 말, 무심했던 그 눈빛, 차가웠던 그 반응, 그것은 상대의 완전한 잘못이라기보다 내 기대와 바람이 부서진 자리에서 생긴 균열일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를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보다 그 말에 아파한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요. 지금 당신은 그 긴 관계의 여정을 지나 조금씩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멀어짐이 가장 솔직한 관계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침묵이 오히려 깊은 존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우리에게 매 순간 중심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외면하더라도 스스로를 외면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몰라주더라도 스스로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당신 곁을 지키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이 웃던 날들이 무색하게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죠. 그럴 땐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변했을까? 수없이 되짚고 반성하면서 자신을 더 작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감정,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이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했고 상대도 변했기에 그 사이가 어색해지는 것뿐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이 바위를 피하지 않고 감싸듯 관계도 때로는 부딪히는 대신 흘러야 한다고. 억지로 예전의 친밀함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결국 지금의 서로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간에 따라 다른 속도로 멀어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갈등과 오해를 마주합니다. 철학은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장 높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잘 지내자는 말보다 지금은 잠시 거리를 두자는 말이 더 깊은 배려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떠나는 자를 탓하지 않고 떠나보낸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했던 수많은 노력, 말없이 건넨 진심, 오해 속에서도 참고 기다렸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든 당신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그 진심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줄 차례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했고 이제 나 자신도 사랑할 시간이다. 사람 사이에선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일이 더 큰 용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 용기를 낸 당신에게 철학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다고. 지금 이 시간도 결국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 거라고. 끝났다고 생각한 관계가 문득 어느 날 마음속에서 다시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릿해지는 순간이 있죠. 그건 미련이 아니라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런 흔적을 마음의 역사라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이별과 오해, 사랑과 실망 속에서 자신만의 고요한 서사를 만들어 간다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 과거를 부정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아팠던 시간도 그저 내 삶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라고. 우리는 관계를 통해 늘 조금씩 성장합니다. 상처받으며 배운 침묵, 이해받지 못해 터득한 거리, 기대가 무너져 알게 된 자존감, 그 모든 감정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고.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밀어낼수록 더 깊이 새겨진다고. 때론 그 사람과의 추억을 그대로 품은 채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 추억이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너그러운 시선을 갖게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상처가 아닌 성장이 된 것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누구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어떤 시간을 나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했던 순간만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고독하다고 느끼더라도 그 고독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했던 날들의 흔적이 남긴 울림입니다. 그 울림이 당신을 다시 사람에게로 이끌고 더 깊이 연결되게 할 겁니다. 철학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관계를 맺되 자신을 잃지 말라고. 지금껏 지켜온 당신의 중심, 그것이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인연에서도 당신을 따뜻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때로 지치고 때로 흔들리더라도 당신은 이미 관계의 지혜를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고.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제는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기를요.